안녕하십니까. 제일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6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1시 42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극강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제가 1990년 말부터 C++ 랭귀지를 사용해 왔는데요. 30년 이상 C++를 사용해 오면서 제 프로그래밍 패턴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C++를 배울 때는요, C++에 다이내믹 폴리모피즘 그래갖고 벌추얼 함수, 멀티플 인헤리턴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C++ 11이 나오고 제가 다이내믹 폴리모피즘은 버렸습니다. 멀티플 인헤리턴스도 버렸고요. 왜 벌추얼 인헤리턴스 및 멀티플 인헤리턴스를 버렸냐 하면요, 동적 폴리모피즘, 즉 벌추얼 멤버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동적 폴리모피즘은요, 코딩 할 때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고 좋은데요, 시간이 조금만 흘러버리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자기가 쓰지 못해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짜장면과 짬뽕을 섞어 놓은 짬짜면에다가 스파게티를 함께 섞어 놓은 그런 이상한 코드가 되어버려요.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그 시점에는 굉장히 개발하기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1년, 2년만 흘러버리면 그 코드를 못 써요. 다른 알고리즘에 적용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다이내믹 폴리모피즘을 쓰고 멀티플 인헤리턴스를 쓰게 되면 말 그대로 C++ 짬뽕 짬짜면 스파게티 코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코드를 떼서 다른 알고리즘에 접목을 시키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드가 관리가 안됩니다. 코드 관리가 안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처음부터 새로 만들게 됩니다.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익셉션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C++ 런타임 익셉션 있잖아요, 그걸 제가 엄청 많이 썼는데요, 2, 3년 전부터는 C++ 익셉션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라이브러리 내에서는 C++ 익셉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GPU에서 지원이 안 돼요. 제 라이브러리 함수 속에다가 익셉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걸 쿠다에서 시클에서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셉션을 포기하게 된 거고요. 물론 CPU에서 사용하기 위한 코드에는 익셉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GPU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코드는요, 익셉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적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STD 벡터 클래스를 엄청 많이 사용했는데요, 요즘은 가능하면 STD 어레이로 또는 STD 터플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GPU 코드에서는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STD 벡터라든가 STD set, STD map 이런 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PU와 호환되기 위해 작성하는 코드는요, 스태틱 어레이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야 GPU 코드에서 제 소스 코드를 변경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3, 4년 전부터 저는 더 이상 레퍼런스 데이터형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 레퍼런스형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냐 그러면요, 요즘 하드웨어는 대부분 멀티코어입니다. 그리고 각 코어마다 캐시 메모리라는 엄청난 빠른 메모리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캐시 메모리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레퍼런스를 떼버리고 그냥 복사하는 형태로 함수의 파라미터를 보내게 되면 그 함수의 파라미터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요, 각 코어마다 캐시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레퍼런스로 파라미터를 넘기게 되면 각 코어에서 캐시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없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각 코어마다 복사된 개체를 갖고 있으면 각 코어의 캐시 메모리에 저장해두고 그 각 코어가 최대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걸 레퍼런스로 전달하게 되면 캐시 메모리에서 읽어올 수가 없고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최신 하드웨어의 멀티코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사용하지 않는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훨씬 더 떨어진다. 싱글 CPU, 싱글 코어를 사용할 때는 레퍼런스가 더 빠를 수도 있는데요, 요즘같이 패러렐로 가는 시대에 레퍼런스를 사용하게 되면 패러렐 코어로 패러렐 알고리즘으로 확장할 때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함수의 파라미터에
더 이상 레퍼런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요, 최신 C++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테크닉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성능과 최대한 정밀도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요 소용없고, 실제로 어떻게 코드를 만드는지 본인이 직접 보고 본인이 직접 느껴봐야 합니다. 이건 저 유튜브 채널이고요. Classical and Basic Modern Physics and Differential Equations,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022 C++ 컴파일러 성능 비교, 관성 모멘트, 3중적분, 구좌표계, 모멘트 오브 이너셔, 자코비언,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시면 오늘 동영상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여기에 보면 Must Read Books for Physics, 이 링크를 누르면요, 굉장히 유용한 PDF 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르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23으로 변경하고요, 이 파일을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Physics Calculus 작업 폴더를 열고 023,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moments.cpp 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파일에서요, 이 코멘트 부분을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새로 붙여 넣었습니다. 제가 요즘 physics 라이브러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 소스 코드가 여러분 기기에서 빌드가 안되면 제가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한 겁니다. 제 소스 코드가 여러분 기기에서 빌드가 안될 때는 최신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하셔서 새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 22번에서요 C++ 컴파일러 성능 비교, 그 다음에 Moment of Inertia,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는 세 벡터가 이루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냅니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요즘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특수상대성 이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기본 개념만 파악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링크를 넣어놨는데요, Velocity Addition Formula, 이거를 컨트롤 클릭해보면요, 이 위키피디아 다큐멘트가 열리고 이 문서에서 로렌츠 변환을 일반화 시켜놓은 이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이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렇게 식 하나로 일반화 시켜놓으면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 보면 Decomposition of three vectors U into parallel and perpendicular components and calculation of the components,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이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확대된 그림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벡터 두 개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요, 벡터 U를 벡터 V 방향으로 평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벡터 U를 벡터 V의 평행한 성분으로 분해할 때는 이렇게 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할 때는 이렇게 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V분의 V, 이거는 단위 벡터를 말하고요, V의 단위 벡터 크로스 V의 단위 벡터 크로스 U, 이거는 벡터 3중적분입니다. 이 벡터 3중적분을 하게 되면 U의 벡터 V에 대한 수직 성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를 취하면 벡터 V의 수직인 U의 성분이 나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요,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에 물리학 필독서 Must Read Books for Physics, 이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해서 PDF 책을 다운로드 하시면요, 그 속에 Advanced Calculus for Application 힐더브란트 세컨드 에디션, 이 책이 들어있는데요, 이 책에서 챕터 6 벡터 애널리시스가 있고요, 섹션 6.3 The Vector Product of Two Vectors, 두 벡터의 벡터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면요, 크로스 프로덕트의 두 가지 활용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활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섹션 6.4 멀티플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이 멀티플 프로덕트에서 A 크로스 B 닷 C, 이거는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이고요. A 크로스 B 크로스 C, 이거는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입니다.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 동영상에서요,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자코비언을 계산하지 않고 직접 삼중적분, 부피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공식을 그리고 이 공식을 외우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요. 진짜로 열심히 외웠었는데 안 외워집니다. 오늘 외우고 돌아서서 내일 다시 이 식을 사용해 보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외워지지 않고요. 다음에 또 이 식을 또 외우고 또 쓰려고 하면 또 헷갈립니다.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두 식입니다. 이거는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인데요. 이거를 제가 그동안 못 외웠습니다. 이 두 식의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드디어 이 공식을 명확하게 외웠습니다. 이제는 눈 감고도 이 두 식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데요. 이 두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여기에 말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실제 소스 코드로 테스트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이거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든 파일이고요. 저의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고 오셔야 저 이전 소스 코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 벤치마킹 A에서 return 타입을 오토로 바꾸고 이 함수 맨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에서 return elapsed 이렇게 함수를 수정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B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복사해서요, 맨 함수에다가 붙여놓고요. 이거는 auto A, auto B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고요. std cout A over B는 A over B cpg and 이렇게 하고요. 여기 앞에다가 줄바꿈을 하나 넣고 이렇게 수정합니다. 여기에 context per로 digits 10 하고요. std numeric limits에서 double 이렇게 하고요. digits 10 이렇게 합니다. std cout 줄바꿈을 하나 하고요. 여기에다가 digits 10 cpg and l 앞에다가 메시지를 더 넣겠습니다. number of digits 이렇게 하고요. 이 digit 10을 precision 셀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일단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되는데요. 제가 컴파일러 GNU C++ and Clang++ 이 컴파일러 프롬프트와 인텔 컴파일러 프롬프트 두 개를 열겠습니다. 일단 클랭부터 테스트 하는데요. cd 023 로렌스 트랜스폼 이렇게 하고요. clang++ sed c++20 파일 이름은 moment.cpp고요. O3 옵션을 주고요. LTBB 12 옵션 주고 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c 이렇게 보면요. 제일 위에 보면 number of digits 해서 15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15는 우리가 소수점 15자리를 표시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함수 벤치마크 A고 이거는 함수 벤치마크 B인데 함수 A를 실행한 시간과 함수 B를 실행한 시간은 비율이 거의 1입니다. 지금 동일한 함수를 실행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정답이 요 자리까지 맞는데요. 요 자리까지는 정답이 일치하고 이게 15자리 소수점이니까 15, 14, 13 그러니까 12제짜리까지 계산이 정확한 겁니다. 여기 answer는 책에 나온 값이고요. ijet은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여기에서요 인텔 컴파일러도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023 로렌츠 트랜스폼 이렇게 하고요. ICX-CL, QSED, C++20, EHSC, FNO, SQL, moment.cpp, O, 3 옵션을 주고요. O, I.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 I 이렇게 보면요. 인텔 컴파일러도 거의 비슷하게 함수 A를 실행했을 때와 함수 B를 실행했을 때 시간 비율이 거의 1에 가깝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두 함수를 코드 수정 없이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91까지 정확하게 나왔고요. 전체 소수점이 15자리니까 15, 14, 이 경우는 13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극강의 퍼포먼스, 극강의 정밀도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3판이고요. 이 책에서 929 페이지를 열어보면 여기에 example 6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는 함수는 여기에 극좌표 상에서 삼중적분입니다. 이 삼중적분에서 moment of inertia, 제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극좌표 상의 삼중적분입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렇게 나타내고 위로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대신에 dv 자리에다가 람다를 만들어 넣는데요. 오로, 로, 오로, 피, 오로, 세타, 세미콜론 하고요. 리턴을 하는데 로 곱하기 로 곱하기 std sin p 이거는요 로의 제곱에 sin p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dv는 로의 제곱 sin p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 동영상에서요 rx 이거는 크로스 프로덕트이고 ry 이거는 다트 프로덕트는 앞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rx times ry 다트 rg 이거는 볼륨 엘리먼트이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인 겁니다. 이 v를 직접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이 볼륨 엘리먼트와 로의 제곱 사인 세타와 로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를 여기에서 정의했고요. 이거를 곱한 것이 피적분 함수가 되고 이거를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일변수 적분이 아니라 로, 피, 세타 3중 적분입니다. 이렇게 3중 적분을 하는데요. 다시 빌드합니다. 이번에 빌드할 때는 I 1입니다. 그 다음에 클랜 컴파일러도 다시 빌드하는데요. C 1입니다. CLS하고 C 이거는 우리가 수정하기 전이고요. C1은 수정한 후입니다. 벤치마킹 A에서 이거는 제가 새로 코드를 수정하기 전에
실행한 결과이고요. 3494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왔고, 새로 코드를 수정한 후에 63.9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왔고, 코드를 수정하기 전에는 이게 12제짜리까지 정확하고, 코드를 수정한 후에는 13제짜리까지 정확하고, 코드를 수정하기 전에는 3494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왔고, 코드를 수정한 후에는 63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왔고, 성능은 54배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54배가 빨라진 거고요. 이번에는 인텔의 결과를 보는데요. 이거는 i-는 코드를 수정하기 전입니다. i1은 코드를 수정한 후입니다. 코드를 수정하기 전에 벤치마크 A는 83 마이크로세컨드 나왔고요. 새로 코드를 수정한 경우에는 2.5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왔고, 코드를 수정한 후에 33배가 빨라졌습니다. 코드를 수정하기 전과 수정 후에 속도가 적게는 30배, 크게는 50배, 60배 차이가 나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코드를 딱 보면 또는 수식을 딱 보면 이게 성능이 빠르다, 성능이 느리다를 바로 알아채는데요. 이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식을 보고 또는 코드를 보고 이게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에 대한 개념을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수식만 보고 또는 코드만 보고 이게 성능이 좋게 나올 거다, 나쁘게 나올 거다, 그거를 바로 알아챕니다. 그렇게 바로 알아채려면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식을 분석을 해보는데요. 여기에서 요 볼륨 엘리먼트를 계산하기 위해 우리가 이전 수정하기 전 코드에서는 미분을 합니다. 이 미분을 할 때 이 벡터 R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편미분을 3번을 하는데요. 로, 피, 세타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합니다. Y에 대해서도 로, 피, 세타 3번을 미분을 하고요. Z텀에 대해서도 로, 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더 구체적인 코드는 제가 여기에 수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벡터 R이 들어오면 이 벡터 R에 대해서 RX, RY, RZ은 각각 로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컴퓨터 런타임에. 그러면 X에 대해서 3번 미분했고요. Y에 대해서 3번 미분했고요. Z에 대해서 3번을 미분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리하자면 미분하는데 가장 적게 잡아도 9번의 연산이 들어갑니다. RX, RY, RZ를 생성하기 위해 최소 9번의 미분은 들어가고요. 실제로 한 번 편미분할 때 5포인트 스텐실 같은 경우는 한 번 미분할 때 5번 정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곱셈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굉장히 무거운 연산입니다. 벡터 RX가 ABC라 그러고 벡터 RY가 D, E, F라 그러면 이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데는요. X성분 A와 X성분 D가 곱셈이 되고 X성분 A와 Y성분 E가 곱셈이 되고 결국 3 곱하기 3이 되고요. 외적에서 3 곱하기 3번의 곱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X텀을 끌어모으는데 Y텀을 끌어모으는데 Z텀을 끌어모으는데 3번의 뺄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의 연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트 프로덕트를 취하는데 3번의 곱셈과 2번의 덧셈이 들어갑니다. 내적에서 3번의 곱셈과 2번의 덧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산 횟수를 총 정리해보면 최소로 잡을 경우에 미분하는데 9,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하는데 3, 3, 9, 3, 12번이 들어가고요. 내적하는데 5번의 연산이 들어가고 최소한 9, 12, 5를 더하면 26번의 연산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최소 연산 횟수고요. 최대로 잡을 경우는 59, 45 이런 연산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RX에서 로에 대해서 미분할 때 최소 5번의 연산이 들어가고요. B에 대해서 미분할 때 최소 5번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 9번 미분하게 되니까 59, 45에다가 12, 5 이렇게 보면 약 62회 연산이 들어갑니다. 최소 26회 또는 62회 연산을 통해서 이 볼륨 엘리먼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볼륨 엘리먼트는 로의 제곱 sin p는 이미 우리가 손으로 계산해서 다 제거한 겁니다. 이미 이 연산을 손으로 모두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로의 제곱 sin p를 이미 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륨 엘리먼트를 만들 때 최소 26회에서 약 62회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미 이 계산을 이 식에서는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텔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성능이 27배 빨라진 거고요. 클랭 같은 경우는 성능이 50배 빨라진 겁니다. 이미 손으로 이 연산을 다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미리 손으로 이미 계산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면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극강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최적화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니까요, 제가 이 부분은 지우고 위의 코드와 비교를 한 번 더 하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A에서는 벡터 R을 만들었고요. 이 R에서 편매분을 시키고요. 그 편매분을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서 볼륨 엘리먼트 DB를 만드는데요. 이 DB가 여기에 나오는 로의 제곱 sin P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많은 연산이 수행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든 벤치마킹 A는 이건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의 벤치마킹 B는요, 이런 연산을 이미 손으로 다 해갖고 여기에 이렇게 알고리즘 형태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극강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프로시전을요 15자리가 아니라 맥스 디짓 10 이렇게 바꾸었고요. 이제 17자리로 풀로 화면에 나타냅니다. CLS하고 이거를 2로 바꿔서 다시 빌드 하는데요. CLS i2를 해보면 지금 정밀도가 17자리까지 표시했고요. 이 벤치마킹 A는 런타임에 미분해서 볼륨 엘리먼트를 계산하는 그 알고리즘 경우에는 요게 12제짜리입니다. 12제짜리까지 정밀 하고요. 벤치마킹 B 같은 경우는 이미 손으로 계산을 해서 연산할 때는 15자리 수까지 정확합니다. 그리고 2.3 마이크로세컨드 굉장히 빨리 연산됐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미분부터 모든 과정을 자동화시킨 이 알고리즘은 81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렸는데 손으로 최적화한 경우는 2.3 마이크로세컨드, 그 차이가 무려 35배인데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숨어있냐 그러면요, 이 알고리즘에서는 구좌표계 Spherical Coordinate System 이거 하나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좌표계 하나만 계산할 수 있고, 위에서 이 벤치마킹 A에 사용한 이 방식은요, 구좌표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벡터를 지정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모두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A는 범용성 극대, 성능은 부족. 아래에서 벤치마킹 B는요, 범용성 제로, 성능 극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능을 극대화할수록, 최적화할수록 범용성은 떨어집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요. 좋은 방법은 두 가지 다 제공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범용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되고요. 범용적인 알고리즘이 성능이 부족할 때는 그거를 좀 더 특화시켜서 성능을 끌어올리도록 사용자가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랭귀지가 C++입니다. C++는 최고의 하이 레벨부터 최저의 로우 레벨까지 모든 범위를 다 제공합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번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는데요. 이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를 이해하시면 이런 일렉트로매그네티즘 제일 끝에 17장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Electrodynamics 이런 내용을 가뿐하게 가베얇게 한꺼번에 빵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는 고급 물리, 수학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